네, 2035 보이는 코리아 오늘 제 13회인데요. 저번 12회 노무현 대통령 특집이 나가고 나서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소담 씨 같은 경우는 소담 씨가 저희 방송과 함께하는 신의 한 수다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네. 소담 씨가 쓴 건가요? 아니, 지금 의심이 되죠? 남자친구가 써준 건가요? 없습니다. 남자친구 없으니까? 네. 어머님, 어머님이 써주신 건가요? 아버님. 이런 게 왜곡이죠. 혹시 주용이 형이 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IP가 IP가 녹번 근처에서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 주용이 형 같은 경우는 옷을 바꿔 입었다. 그런 뭐 아주 근데 그게 어떤 그분의 관찰력 덕분이 아니라 누가 봐도 네. 맨날 너무 똑같은 옷을 입고 오다가 근데 옛날에 그 핑크색이 진짜 앞건이었던 것 같아요. 압권이었죠. 네. 정말. 네. 그게 신의 한 수죠. 정말 어떤 이게 저희 트위터에서 멘션 보내준 분이 사진 찍어서 그때 예. 그 핑크색 네네. 입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거. 아. 다시는 내가 그거 그거 버렸어요. 왜 예쁜데? 예? 그때가 제일 괜찮았어요. 그때 좀 살이 막 쪘을 때라서 좀 지금도 지금은 살 좀 빼야 되는데. 종국이 형 같은 경우는 누가 네. 종국이 형 그거 아세요? 김광진. 저 봤어요. 내가 그 댓글 달려다가 김광진 네. 닮았다고? 김광진 루어 닮았다고. 아니 김광진인 줄 알았다고 맨 처음에 네. 저보고 그래서 그 댓글에 그래도 제 아이디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영웅 그분이 그분께서 저를 바로 실드 항상 살려주세요. 저를. 네. 진짜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저번에 그래서 트위터에서 제가 쪽지 보냈어요. 그 다음에 만나면 커피라도 내가 꼭 한잔 사달라고. 그거 아는 분이잖아요. 네. 아니 모른다니까요 본인이 진짜. 본인한테 커피 사고. 본인이 모야지 사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뭐 혼자 먹고 들어오면 전지 아세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화면이 칙칙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요 화면이 칙칙한 게 아니라 저희가 칙칙한 거예요. 네, 보시면 다 보이시죠? 소담 씨는 안 칙칙하잖아요.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왜곡인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칙칙한 건데 네. 방송이 칙칙해 방송이 보이는 칙칙- 것처럼. 그렇죠. 예. 왜곡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좀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네네.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네,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언론에 그럼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언론이 중립적이다 아니다와 언론이 왜곡을 한다 안 한다는 다른 문제다 아니면 같은 문제다?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다. 왜 다른 문제가요? 저는 당황하세요. 아니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네.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네. 잘못됐다. 그러니까 중립을 안 지켜서 언론이 나쁘다, 좋다 같이 판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중립을 안 지켰다는 거는. 그런데 사실관계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윤주진이 눈이 두 개고 안경을 꼈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렇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매기고 하는 건 저는 언론의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예. 정말 사실만 보도해야 될 거면 뭐 이렇게 신문사가 많아요. 어. 네. 그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주진 얼굴만 보는 사람이 있고 주진 예. 배만 보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런데 배를 갖다가 뭐 엉덩이라고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거짓을 하면 안 되지만 뭐 보는 관점을 다르게 잡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제가 옛날에 정봉주 씨랑 끝장 토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한참 그게 정봉주 씨가 저한테 계속 물어봤던 게 조중동이 중립적이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조중동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질문을 또 바꾸면요. 그렇다면 조중동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또 물어봤는데 저는 또 조중동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담 씨. 중립적이다의 반대말은 편향적이다일까요? 되게 좀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다. 그래서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립이란 말과 편향이란 말이 반대말 같지는 않거든요. 반대말은 아니죠. 아닌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담 씨가 예컨대 두 남자가 있어요. 근데 중립적일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남자 중에 편향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편향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한쪽 편만 듣는 게 편향적인 거고 그렇죠, 예. 중립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나의 가치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예. 저희는 오늘 이제 언론의 중립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언론의 왜곡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의 왜곡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 뭐 약간 이제 각자 소개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언론의 왜곡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으시죠? 이 네 분 중에서? 있죠. 우리는 예, 우리는 뭐 언제나 피해봤어요. 그 네.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는 모르겠는데 그 오마이갓? 예전에 진보신당에 오마이갓 말하는 아닌가? 아니요 맞죠? 진보신당에 보면은 정당 신문사가 있어요. 예, 정당 회보 같은 거죠. 레디앙인가? 예, 맞아요. 그 레디앙이라는 신문에서 한국 대학생 포럼 활동할 때 그때 막 비전 선포식에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예. 그때 우리도 아카데미인가 뭔가 했을 거예요. 어. 너무 바빠갖고 내가 전화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하겠고 전화로 계속 인터뷰를 하자 그러는데 내가 너무 바빠갖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좀 끊었죠. 예. 그랬더니 이제 신문 기사가 난 게 의도적으로 피한다. 본지가 매우 많이 그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피한다. 예.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고 이를 피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또 이제 주관적인 코멘트를 또 달아놓는데 예. 이것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거에 뭐 익숙하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같이 활동하던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는 게 또 그거예요. 인터뷰만 따서 보면 인터뷰의 순서가 쭉 있잖아요. 예. 근데 순서를 막 바꿔서 그렇죠. 했던 말 이렇게 맞아요. 배치하면 이 말이 그냥 내가 했던 거하고 지절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맞아요. 많고. 그래서 원래 상당히 인터뷰는 그 굉장한 대기자나 정말 베테랑 기자들만 가요. 맞아요. 원래 맞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주진 씨가 말한 대로 주진이가 말한 대로 그 사람 말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베테랑만 가요. 그 잠입 취재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 한겨레 허재현 어제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허재현 기자님이 그 예전에 어버이연합 담당 기자였어요. 그 얘기 잠깐만 제가 허재현 기자 얘기 말씀드리면 예. 허재현 기자님 막 그 진실을 추구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나는 뭐 그러니까 네네네. 옆에 사람들이 정치부 기자 하지 그래요. 들이 저는 그래서 저 정치부 기자 안 합니다. 사회부 기자 하는 이유가 사회의 아픔을 드러내고 이걸 치유하고 싶어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속으로 그때 들은 생각이 주진 씨가 말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저 말을 말씀해 배경에 주세요. 깔고 주진 예.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웃기다는 게 나와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하려고 한 말이 그거 뭐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허재현 기자님이 어버이연합 그러니까요. 담당 기자를 사회부 했었어요. 기자, 그 사회부 기자 어버이연합 가는 거예요? 맞나? 어머니도 시민사회 단체니까. 뭐 그렇죠. 어쨌든 네. 근데 그 허재현 기자님이 쓰신 그 이제 미디어스에 아마 기고한 그 칼럼일 거예요. 맞아요. 거기 보면은 자기 본인이 직접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정말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려고도 했었다라는 거를 되게 자기가 아니 근데 멋있는 거잖아요 사실 기자가요. 기자로서. 기자가 그 정도 진짜 멋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허재현 기자 몇 번 만났어요. 특히 어버이연합 이렇게 행사할 때 저도 이렇게 찾아가고 허재현 기자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버이연합 가면은 저 한겨레 뭐 이런지 막 이렇게 말씀하죠 어르신들이. 근데 뭐 저 기자 말이야 뭐 화장실에도 숨고 막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다 알아요. 아니 거기 맨날 가시는 어르신들인데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다 알지. 근데 그래서 허재현 기자님한테 트위터로 질문을 했어요. 진짜 숨었냐고. 허재현 기자님 정말 화장실에서 숨어서 기자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윤주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라고. 뭐지? 예의 없 뭐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님한테 말씀 잘 들어서 좋은 학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랬죠? 그때 미안하다? 저번 주 방송에서 우리가 말했었는데 이거. 예, 이렇게 뭐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난 그래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칼럼에 화장실에 숨었다고 얘기해놓고. 한번 물어본 것 뿐인데. 아니 그리고 안 숨었으면 안 숨었다고 얘기를 하든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언론인이 그래요, 그거잖아요. 어버이연합은 분명히 돈을 받고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어떤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해서 화장실에도 숨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신의 평가를 곁들이는 것까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을 막 왜곡하고 그 작은 사실을 부풀리고 혹은 되게 명백한 사실은 일부러 숨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랑 요즘에 아주 화제가 되는 그럼요. 왜곡의 결정판.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저희는 형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왜곡 친일파의 자손 아니냐는 얘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실파의 차선요? 예. 우리 댓글만 네. 검색하면 다 저는 나오잖아요. 뭐, 늘 듣죠. 그렇죠. 저희도 맨날 친일파, 들은 얘기가 뭐 친일파, 윤주진은 친일파의 자손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 군대 안 있는데 갔다 하더라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이야 뭐 솔직히 뭐 떨거지들이니까 사회 떨거지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그런 오해를 당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싸우신 어른이 네네네네. 그 아주 젊었을 때 있었던 네네. 물론 그 사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 네. 40년대 말에 만주 공관학교에 들어간 건 네네네.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하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이해해줄 수도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군님이 예,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님이 백선 장군님이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는 제가 이제 들었던 건데 예.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인가 아버지가 군인이 있었어요 집에. 아.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맞아요. 군인 사진이 칼을 차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그 사진이 너무 멋있어 갖고 예.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예. 군인이 되고 싶었었던 거예요 백선 장군님은. 근데 저는 물론 지금 와서 그게 만주 사관학교인지 뭔지 이제 들어간 거 만주 간 거예요. 군관학교. 군관학교였잖아요. 만주 군관. 네,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인 감정을 투영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 그때 당시에 군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예.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일제 이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는 엘리트라고 하는 건 군인밖에 엘리트가 그렇죠. 사실 그때 당시. 군만큼 그 현대 제도라고 해야 하나요? 예. 그런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이 음. 군대 아니면 학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사실. 참 그 당시로 돌아가서 네. 우리가 생각을 좀 정말 솔직히. 근데 저는 뭐 그 당시로 돌아가고 뭐 그것보다 백선엽 장군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6.25 전쟁에서 구하신 분은 왜 예. 미국으로 따지면 메가더가 있고 예. 대한민국 따지면 백선엽 네. 장군님이 있는 거잖아요. 예. 야, 근데 그 백선엽 장군님을 평가하는데 김광진 국회의원께서 엄청난 말을 민족의 반역자라는 반역자. 말이 있어요. 민족의 반역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좀 충격이었던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박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네. 정말 나쁜 사람. 민족의 반역자 백선엽 장군이라는 말만 보면 백선엽이 나쁜 사람이야. 진짜 민족의 그쵸. 반역 무슨 이완용 같은 사람인가? 예, 맞아. 약간 그런 의미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김광진 의원이 예컨대 친일의 의혹이 있는 예, 뭐 과거에 불미스러운 행적이 있는 아니면 뭐 더 나가서 뭐 친일파로 친일파인 네. 친일이었던 네. 그런 백선엽 장군이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래 네. 원래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네. 근데 그 말도 그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민족의 반역자. 그 아니 반역-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할 때 그 민족인가? 김일성 민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 진짜. 물어보죠. 네. 민족 왜 욕을 화나요. 국회의원이 무슨 국회의원도 자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말을 막말하지 저 막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할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저기 말을 좀 가려가면서 국회의원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약간 막말당 같아요. 민주당은 좀 너무 진짜 심해요. 좀 뭐랄까. 그리고 더 민족의 웃기는- 반역자가 뭡니까 반역자가 그- 나라를 구한 사람한테. 그렇죠. 김강진 씨라고 하고 싶어 정말. 예. 김강진 씨가 아니, 예. 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예. 그 사무국장? 사무국장 했었고 예. 그런데- 지역 사무국장이었을까요? 맞죠? 예, 맞아요. 그런데 전남지부에. 네. 사무국장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는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그 친일인명 보고서에 신인임명사전. 이게 근데 사전이 아니에요. 보고서예요. 네? 사전이 아니라 보고서에 자기는 기준을 둬서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예전에 백선엽 장군님 옆에서 당번병 하던 친구가 예, 있었어요. 네. 최근에 제대했던 친구. 그리고 잘생겼어요. 네, 정말 잘생겨서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전화를 해갖고 내가 그냥 딱 세 글자로 전화하기 전에 카톡으로 김광진 이렇게 딱 써놓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갖고 했더니 형 그딴 사람을 우리가 뭐 의견을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죠. 예. 가치조차 없다는 거고 예, 그 예, 친구가 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것 중에서 아니 31살짜리가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 무슨 논평과 연구를 하겠냐. 근데 그게 굉장히 시사노마커요. 그렇죠. 웃기죠.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 보고서 쓰고 친일인명사전 만든 거잖아요. 예. 말 많아요. 아 그럼요. 엄청나게 많죠. 가짜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요, 그게요. 그러니까 봐봐요. 백선엽 장군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라서 친일파라고 규정하게 되면 예.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돼야지. 뭐 독립운동가에
이번 일베에 떴던데 지청천. 예. 일본 육사 출신이라며. 아, 걔는 그러니까. 왜 아니요, 독립운동가로 근데 규정하고 그 또라이들이죠, 이제 뭐, 김광진 내가 때는. 의원이 내세우는 근거는 뭐냐면요. 네. 그거요. 친일 진상 빨리 특별법이 치사한 있어요. 거, 아, 뭐? 네, 친일 진상 특별법이라는 게 특별법이 통과됐고 네. 거기서 사실 참 부끄러운 겁니다. 진짜 정말 부끄러운 건데요. 우리 정부가 네. 백선엽 장군님을 친일파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부가?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에서 예. 나왔던 보고서예요. 근데요, 저도. 그 2조 10호예요. 2조 10호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일본군 당시에 소위 이상이었던 장교 중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자는 무조건 친일파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저는요 물어보고 이게 싶은 게 얼마나 있어요. 웃긴 거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만약에 통일을 하면요. 네. 자, 통일하면 우리도 이제 반민족 처벌을 하겠죠. 네네네. 네. 북한에 있는 그 네네네. 정부. 자, 그럼 북한의 모든 소위 이상은 다 처벌해야 그러니까 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소위나 중위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 좀 출세하고 싶은 욕심은 인간은 없는 겁니까? 있죠. 출세하고 싶은 욕심 네. 있죠. 아, 그리고 추세욕도 있지만 아 정말 나 군인이 하고 싶어. 그래, 그 네. 군인이 정말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자기 계급 높이는데 그 이제 와서 그거 친일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백선엽 장군님이 당시에 백선엽 장군님이 1920년도에 생이세요. 네네네. 2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를 들어갔을 때 43년에 임관을 했는데 그때 만 23살 정도 되는 거예요. 23살에 자 그것도 태어났을 때 이미 식민지 시대가 된 지가 1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시 소년 백선엽에게 조선의 독립이라는 건 불가능해 보였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절대 당시- 다수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조선 사회에 대한 굉장한 환멸과 그런 게 아니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죠. 실패로 막 몰아갈 텐데 예. 마음대로 아니 몰아가시는데 이건 정말 불편한 진짜 진실이지만요. 불편한 진실이죠. 그 당시 그 항일 그 당시 무장 누가- 투쟁이라고 네. 하는 게 1910년도에 상당히 많았고 네네네.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네. 사실 정말 불편한 진실이고 비극적이긴 하지만 네. 조선 민족이 그럼요. 독립을 거의 포기했었어요. 포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이길 방법이 없었던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실력 양성 운동도 네. 나오고 네네. 우리가 배워야 된다. 네. 아니면 우리가 일본 제도권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치권을 따야 된다. 예, 이런 여러 예, 가지 예,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물론 이승만 대통령처럼 해외에서 있었던 분들은 이제 국제 정치를 네. 보는 시각이 있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백선엽 장군의 장교가 되려고 했던 것을 마치 민족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예. 말하는 거 이건 사실 정말 그렇죠. 그 사실 왜곡이고 그때 당시 백설엽 장군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 뭐하러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래요. 자기가 정말 친일을 하고 싶었다면 꼭 군인이 아니어도 예, 충분히 그렇죠. 할 수 네네, 있었던 그, 옵션들이 예. 많아요. 더 편안하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김관진 국회의원님께 영상편지 하나 띄우겠습니다. 재미들었어. 재미들었어. 백선엽 장군님께서 쓰신 책들이 많아요. 군가마, 뭐 나를 내가 쏴라. 내가 뭐 돌아서면 나를 쏴라. 네. 뭐 책 여러 권 있는데요. 평전도 있고. 네, 1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아, 많이도 진짜? 바라지 말고 10페이지만 읽어보시고 당신보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 정말요? 현재 대한민국까지 하는 데 있어서 당신보다 1000억 배, 몇 조 배 더 공이 많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시고 진짜.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 입으로 그냥 그리고 배속 깊이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집어넣고 그리고 싶지만 어쩔 수 우리가 없는, 주진이랑 저랑 백승 장군이 한번 만났었는데 저도 네, 뵀어요. 근데 저는 백선엽 장군님을 그때 당시에는 정말 군인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많은 분들도 그냥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 장군 백선엽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예. 백선엽 장군님이 그 외교관도 했었고 네, 네. 우리나라 그 기간 선업 하는데도 회장도 예, 예, 하셨고 예. 특히 해외 유럽 동구권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쪽의 네. 외교 예. 라인을 다 뚫어놓으셨던 네,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군인 백선엽 이후의 삶, 어. 외교관 한국 경제 발전하는데 삶이 있어요. 네.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네. 김관희 국회의원은 김광진 김관희 국회의원은 막 지금 나이 저보다 어른데 또 떵떵 소리 내면서 국회의원에 목에 빗대주고 있을 때 백선엽 장군님은 나라고 하려고 그때 네? 사성 장군 된 게 36살이에요. 그러니까 총 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김광진 의원이 뭐 그런 말을 했다 쳐도 이제 그 이후에 뭐 사과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죠. 내가 하죠. 특징성. 한다던가 아니. 아니면 예컨대 내가 좀 표현 좀 과했다. 하지만 그래도 친일의 의혹은 있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뻔뻔하게 예.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네. 오기 전 19분 전에도 트윗했더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네. 그또 논평 낸 거를. 아니 민족문제 연구소에 출신들은 제가 볼 때는 피만 빨간 게 아닐 것 같아요. 몸이 다 빨개. 진짜 뼈 많이 그마다 빨갈 거야 아마. 침도 빨갛대요. 침도 빨갛대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저희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네. 또 한 명의 희생자다. 또 한 명의 희생자. 또 한 명의 또 한 명의 희생자예요. 희생자다. 네. 자, 김광진 의원님이 솔직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학문의 조예가 깊겠어요? 그렇죠. 예. 당시 뭐 일제 문서나 이런 거 봤겠어요? 아예 뭐. 예. 그냥 일본어나 아나?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그런 좌편향적이고 네네. 역사 왜곡적인 교육에 네네. 아주 무방비 노출이 된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지를 다니까 네. 딱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한마디 아까 우리가 이제 언론 왜곡도 얘기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분도 언론과 우리나라 학계가 만들어낸 왜곡된 구조 속에서 복제된 거예요. 복제된 거예요. 아바타죠, 일종의. 그렇죠. 어린 그 아바타 뒤에 있는 정도. 그 그것도 좌편향적 역사 교수들의 아바타처럼 그것도 뭐 젊으니까 좀 조명도 받고. 네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김광진 의원이 뭐 오케이 좋습니다. 뭐 친이라 생각도 좋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나이 차이가 3배예요. 자기 할아버지 뻘이에요. 60살 넘으셨을 때. 할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나이예요. 근데 그래도 살아계시잖아요. 네. 근데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거는 반역이라는 말이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진짜 나 정말 우리는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민족의 반역자가 예. 우리가 아는 민족의 반역자가 두 개 있잖아요 지금.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지. 그렇죠. 뭐 교회라면 맨날 김재현하고 뭐 같이 하고 다니는 거. 같이 부시라 그러면. 아니, 맨날 이렇게 뭐 하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는 거 김정일한테는 꼬박꼬박 국방위원장을 붙여요. 근데 백선엽 장군님 앞에는 민족의 반역자를 붙였어요. 이게 아니, 도대체 아니 정말 좀 뇌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 뭐가 반역이야. 아니 없어. 있어. 근데 뭔가 좀 잘못된 게. 여기 사실 부대에 있어요. 빨갛네. 아, 진짜 이해가 안 가. 헬콜레시를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진짜 불쌍해. 정말 불쌍해요. 그냥 불쌍해. 말 그대로 그냥 불쌍하다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무지한 게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요즘 무지한 게 죄예요. 아니 무지하면서 국회의원 하면 죄죠. 그러니까 무지하면 떠들이건 죄예요. 또 네. 용감해. 되게 훌린 용감해. 훌린입이라고 막 짓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김광진 의원이 민족의 반역자가 맞다라고 하는 근거를 뭘 내세웠냐면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렇게 따져봅시다. 자, 김광진 의원님, 국가보안법은 왜 안 지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인데. 국가보안법 법인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왜 리트윗해요? 그러니까. 리트윗했어요. 이거 리트윗하면 국가보안법 어기는 거 맞지? 이러면서 히히 그러면서 리트윗했어요. 법을 졸아갔네요. 자, 국회의원이. 백선엽 장군님을 친일로 선언하는 법은 엄연한 실정법이고.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이고. 안 지켜도 되는 악법이고. 도대체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어요? 뭐 이준자 때뿐만 아니라 법을 갖고 왜 조롱합니까? 아니 좀 저는 혹여나 김광진 의원님이 31세잖아요. 네네네. 그런 2030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좋습니다. 후담 씨 아까 뭐 하시려던 말씀. 예. 저는 사실 그 장군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예. 상황에서 그 민족의 반역자 그 표현을 보고 내가 알기로 이런 분은 아닌데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 나도 편향적으로 알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좀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예. 정말 화가 나죠. 훌륭하다는 말. 그러니까 한 나라에 지금 살아계시는 일종의 굉장히 어른인데 정말 훌륭하고 그래서 만인의 정신적으로나 예. 정말 그런 지주 아닌 지주가 될 그러한 어른이시죠. 저랑 종국이 형이랑 뭐 이렇게 한번 자주 뵙는 이제 뭐 기자님이 계시는데요. 뭐 그 기자님께서 이제 백선엽 장군님을 집중 취재하시고 네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선엽 장군님이 완전 반해버려서 백선엽 전문가로 아예 지금 자신의 진로를 갖고 책도 계시는 내시고?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분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쭤봤어요. 기자님, 백선엽 장군님이 이순신 장군님만큼 훌륭할까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진아, 이순신 장군보다 더 훌륭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선엽은 영웅이 아니야, 성웅이야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백선엽은 이승만, 박정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일지도 몰라. 이 정도의 평가를 듣는 분이고 미국의 군인들과 미국의 정말, 장교들이 네, 네. 백선엽 장군님만 나타나면은 아주 깍듯이 예의를 다하는데. 그리고 미국의 문서에 보면 예. 그때 당시 살았던 우리나라 정치인 군인들 나름대로 리더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뭐 예, 막 맞아요. 구구절절이 많은데 백선엽 장군 딱 한마디 했어요. 퍼펙트. 완벽하다.
제 외모처럼. 이게 뭐- 초치면 안 돼요. 백승현 장군님한테 미안한데. 뭐 전투 기간 동안에는 뭐 주무실 때도 중복도, 늘 예, 공복 군화를 네, 예. 신고. 그리고 신고. 빨치산 소탕 하셨을 때 또 그 어린 아이들 고아들은 거두어서 또 지리산 그 근처에서 고아원을 네, 만드셨죠. 지금 예. 재단 뭐 해가 그리고 또 하나 또 마지막으로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이 그 우리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박정희, 이승만 그 우리나라의 그 훌륭했던 민족의 그런 어떤 리더들을 예. 비교해서 백선엽 장군님한테 그 기자님이 질문을 했대요. 예. 더 뛰어난 것 같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으로 나가거든요. 그분한테도 굉장히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백선엽 장군이 만들었다고 네, 해요. 네. 직접 대면했잖아요. 미국 예,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따지듯이 가서 네.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좀 보시고 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고 나서도 이 사람의 43년도부터 45년도에 그 2년 동안의 일본군 장교로서의 행적이 너무 거슬린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입된 대로 예. 말해주는 대로만 내뱉는 정치인은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좀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나 네. 또 사회의 어떤 사실들에 좀 사실관계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요즘 이게 마무리 멋있는데? 네? 마무리 멋있어요 오늘은. 제가 얼 멋있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저도 이번에 그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고 있다가 예. 그 보도를 보고 예.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하고 예. 나서 이제 예. 제가 저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특히 젊은 친구들, 제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뭐 선동되지 않고 자신의 사실관계를 직접 예. 판단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광진 의원님한테 좀 고마운 것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그렇죠. 네, 네. 잊혀졌던 영웅 그렇죠. 백선엽 장군님이 성공.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연세가 정말 많으세요. 정말 더 오래오래 많이 오래 사실 사실 것 같아요. 한 100살 넘으실 거예요. 정신력이 이제 대단해요. 예. 목소리가 일단 칼칼. 예. 진짜 멋있어요. 예. 아무튼 저희 조금 쉬었다가 톡톡톡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